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매시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완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강력한 페이지 빌더인 엘리멘터를 사용해 사용하기 쉬운 시각적 에디터로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도 건너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전체 웹사이트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데 충분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모든 도구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무료 테마, 무료 플러그인만 사용하고 엘리멘터의 무료 버전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유일한 비용은 호스팅 비용뿐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위한 최적의 호스팅을 월 $3 미만으로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호스팅은 웹사이트 파일을 저장할 서버 공간을 빌리는 것으로 덕분에 사이트가 언제나 온라인에 유지됩니다. 또한 도메인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도 무료로 받게 됩니다. 여기 wordpress.org에서 추천하는 호스팅 페이지를 보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제공업체가 3곳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업체를 테스트해봤는데 허스팅글과 항상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신뢰성도 높으며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화면 링크나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통해 모든 호스팅 플랜에서 10% 추가 할인됩니다. 이렇게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딜 받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호스팅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플랜에는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작업의 일일 백업을 통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싶다면 비즈니스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DN을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방문자라도 웹사이트를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플랜에서 플랜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동하는 페이지는 장바구니입니다. 여기서 등록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12개월을 선택하면 주문 시 무료 도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성비를 원한다면 48개월 플랜을 추천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 요약란을 보면 저희 링크를 사용해서 1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맞으면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계정을 등록해야 하며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하거나 구글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결제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완료하세요. 결제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허스팅글과 온보딩 워크플로우로 안내할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질문에 답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이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세요.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반드시 워드프레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 계정에 사용할 로그인 정보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앞서 만든 허스팅글 계정, 자격 증명과는 다릅니다. 이 로그인 정보는 나중에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 접속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제 브라우저는 이전에 저장한 비밀번호 때문에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다른 자격 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라스트파스와 같은 비밀번호 관리자에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지 선택하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디자인 작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멋진 템플릿을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릴게요. 빈 사이트 만들기. 이제 12개월 이상 플랜을 구매하셨다면 무료 도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com 도메인을 추천합니다. com 도메인은 널리 사용되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틀랜드에 있는 커피숍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est Coffee in Portland, com을 검색해 볼게요. 호스팅어에서 이 도메인이 사용 가능하며 1년 동안 무료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럼 이 도메인을 선택하려면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도메인 등록을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제출하면 도메인 등록 마무리 중이라는 로딩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CDN이 포함된 요금제를 선택했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했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타겟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면 그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록을 쭉 내려서 포틀랜드, 오리건과 가장 가까운 미국 애리조나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호스팅어가 워드프레스를 자동으로 웹사이트에 설치해 줄 거예요.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기다리는 동안 커피나 물 한 잔 하셔도 좋아요. 설치가 완료되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워드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단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호스팅어가 몇 통의 이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이제 받은 편지함에서 그 이메일들을 찾아봅시다. 호스팅어가 보낸 첫 번째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 인증 버튼을 클릭하세요. 호스팅어 H 패널로 이동하면 계정 인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이 탭을 닫고 다른 이메일을 찾아봅시다. 도메인 사용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달라는 호스팅어의 또 다른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이메일 인증을 하지 않으면 호스팅어가 도메인 이름을 비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이메일이 인증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 접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호스팅어에 로그인한 후 내 웹사이트를 찾아 워드프레스 관리자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이 탭들은 닫을게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새 탭을 열고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wp-admine을 입력해서 해당 주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인증이 돼 있어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이 탭은 닫고 대시보드 페이지만 하나 열어둘게요. 완벽해요.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고 대시보드에 들어왔으니 다음 단계는 테마를 설치하고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해서 웹사이트에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시보드를 정리해서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왼쪽에서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팝업이 뜨면 X를 눌러서 닫아주세요. 상단에서 화면 옵션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모든 화면 요소의 체크를 해제하세요. 이제 대시보드가 깔끔해졌고 나중에 보고 싶은 모듈은 언제든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치된 모든 플러그인 목록이 표시됩니다.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은 스마트폰의 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은 웹사이트에 기존에 없던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호스팅어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데 이 중 일부는 나중에 사용할 도구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비활성화하고 제거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목록의 왼쪽 상단에서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일괄 작업 드롭다운을 클릭하세요. 비활성화를 클릭한 후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플러그인이 한 번에 비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허스팅글 라벨이 붙은 항목 옆에 박스를 체크하세요. 라이트스피드 캐시는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활성화하지 않을 뿐입니다. 상단으로 돌아가서 일괄 작업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하고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 항목들을 삭제하겠냐는 확인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테마를 설치해 봅시다. 테마는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제어하고 템플릿은 미리 디자인된 페이지로 전문가 수준의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 작업에 몇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드프레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중 하나인 Astra를 설치할 것입니다. Astra는 가볍고 빠르며 우리가 사용할 페이지 빌더인 엘리멘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왼쪽 메뉴에서 외모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상단에서 테마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Astra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Astra를 입력해 검색하세요. Astra가 첫 번째 위치에 표시될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설치를 클릭하세요. 버튼이 활성화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제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Astra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확인 배너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수백 개의 전문가용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는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과
모든 것을 커스터마이즈 할 때 사용할 페이지 빌더인 엘리멘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상단에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Starter Template를 검색하세요.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 여기 Starter Templates by Brainstorm Force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버튼이 변경되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활성화되면 Starter Templates의 온보딩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드롭다운을 클릭해 에디터를 엘리멘터로 변경하세요. 이 드롭다운에서 엘리멘터가 옵션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왼쪽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맨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Starter Templates라는 메뉴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Starter Templates에서 Elementor 페이지 빌더 템플릿 비활성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Starter Templates를 다시 열려면 플러그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Starter Templates 아래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만약 이전에 엘리멘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제 드롭다운에서 보일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주세요. 여기에서 수백 개의 전문가가 디자인한 템플릿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보닌 업종이나 스타일에 맞는 템플릿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하다 보면 일부 템플릿에 노란색 프리미엄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템플릿은 비용이 듭니다. 프리미엄 태그가 없는 나머지 템플릿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키워드를 입력해 템플릿을 검색하거나 드롭다운 메뉴 중 하나를 클릭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니까 레스토랑 카테고리에 관련된 템플릿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크롤을 내려보면 프리미엄 옵션이 많이 보이네요. 커피숍을 빠르게 시작하기에는 사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프리미엄 템플릿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무료 템플릿도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왼쪽에 커피하우스라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클릭해서 열어보고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 전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클릭해서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템플릿이 마음에 든다면 왼쪽에서 상위 단계의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로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고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로고를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글꼴 조합도 조정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조합을 찾을 때까지 전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설정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색상 팔레트도 전환하면서 원하는 색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버튼이나 이미지 오버레이의 색상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커피숍의 경우 커피가 주는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따뜻한 색상을 원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롤을 내려서 이런 변경사항들이 페이지 전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사이트에 포함할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 웹사이트가 검색 엔진에 노출될 수 있도록 SEO 및 검색 가시성 기능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단을 보면 이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 엘리멘터를 포함한 여러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한 후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약간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이 설문조사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시작합시다. 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스타터 템플릿이 웹사이트 디자인을 바로 생성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기 좋은 시간입니다. 완료되면 재미있는 콘페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탭이 열리면서 새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템플릿이 로드되었고 웹사이트에 이미 구조와 콘텐츠가 갖춰져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며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곳입니다. 엘리멘터 페이지 에디터를 열려면 상단 툴바에서 엘리멘터로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멘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상상하는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열려있는 구조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컨테이너 항목을 클릭하면 페이지의 첫 번째 큰 섹션이 분홍색으로 강조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으며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 요소들도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구조 패널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부분이 회색으로 강조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클릭해서 열면 여기에서 개별 요소들을 볼 수 있고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구조 패널을 살 수 있습니다. 간단히 클릭해서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면 실시간 페이지에서도 바로 반영됩니다. 구조 패널의 각 요소와 컨테이너 오른쪽에는 눈 모양 아이콘도 있습니다.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 숨길 수 있고 다시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도 페이지에서 특정 요소를 제거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구조 패널에서 요소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페이지 내의 컨테이너들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를 원래 위치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X 버튼을 클릭하면 구조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조 패널을 다시 보고 싶다면 메이스에서는 커맨드 I,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I를 누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페이지는 컨테이너를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이 컨테이너는 여러분의 콘텐츠를 담는 박스입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텍스트, 이미지, 버튼과 같은 실제 콘텐츠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섹션을 추가하고 싶은 위치를 찾아봅시다. 섹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컨테이너의 분홍색 탭이 나타납니다. 그 탭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시 플러스를 클릭해서 새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박스를 선택하고 이 첫 번째 옵션을 골라보겠습니다. 분홍색 탭에 있는 6개의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 컨테이너를 페이지의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분홍색 컨테이너 탭에 있는 X를 클릭하면 컨테이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와 요소로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했으니 실제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이미지, 배경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주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페이지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텍스트와 제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제목은 아마 가장 자주 편집하게 될 요소일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 요소든 클릭하면 왼쪽에 3개의 탭이 나타납니다. 콘텐츠, 스타일, 그리고 고급입니다. 콘텐츠 탭에서는 텍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글꼴, 크기, 색상, 간격 등 텍스트의 외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헤더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탭에서 제목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 우리 브랜드에 더 적합한 헤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틀랜드 최고의 커피와 같은 문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H1이라고 표시된 HTML 태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1은 페이지의 주요 헤더입니다. 이 태그는 한 번만 사용해야 하며 웹페이지 목적을 검색 엔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헤더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탭을 클릭하고 이 제목이 한 줄에 모두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 슬라이더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제목이 한 줄에 모두 표시될 때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꼴의 두께를 더 얇게 또는 더 두껍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드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추가적인 타이포그래피 설정이 있지만 현재 헤더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를 페이지에서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텍스트 그림자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림자를 약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자 색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주 연한 회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텍스트 뒤에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더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보기 좋은 지점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쯤이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그림자의 흐림 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그림자가 많이 흐려지면서 좀 더 얇아집니다.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그림자가 더 뚜렷하고 선명해집니다. 이 구간 어딘가 이 제목에는 33 정도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수평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저는 0을 입력해서 가운데로 맞추고 수직 위치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0을 입력해서 중앙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헤더 텍스트의 색상도 조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 옆에 있는 색상 선택기를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택기로 직접 색상을 고를 수도 있고 컬러 샘플러 도구를 사용해서 페이지의 다른 곳에서 색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무색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이 나무색도 괜찮지만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보이네요. 콘텐츠 탭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 외에도 텍스트 요소를 직접 클릭해서 상자 안에 바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업하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버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방문자가 사이트를 탐색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하고 색상을 커스터마이즈하며 심지어 마우스를 올렸을 때 효과를 추가해 버튼을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해 볼게요. 텍스트 편집 패널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스타일, 고급 탭이 있습니다. 버튼 유형을 업데이트하세요. 여기에서 다양한 표준 버튼 모습을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기본 노란색이 꽤 괜찮아 보여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콘텐츠 탭에 텍스트 필드를 사용해서 버튼의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CR 메뉴로 바꿔볼게요. 다음으로 클릭 시 연결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필드를 사용해 기존 내용을 삭제하세요. 그 다음 버튼을 메뉴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뉴라고 입력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기존 페이지 중 메뉴를 검색할 거예요. 여기 메뉴 페이지가 나타나면 그걸 클릭하기만 하면 엘리멘털가 자동으로 해당 메뉴 페이지의 URL을 불러옵니다. 만약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웨브 페이지로 연결하고 싶다면 이 필드에 URL을 그냥 붙여넣으면 됩니다. 또한 이 작은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이콘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버튼에도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폰트 어썸 아이콘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에 원하는 문구가 들어갔고 원하는 곳으로 연결되니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를 더 눈에 띄게 굵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타이포그래피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글꼴 두께를 변경하세요. 600 세미볼드가 정말 보기 좋네요. 이제 버튼을 흥미롭게 만드는 한 가지는 버튼에는 일반 상태와 호버 상태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의 외관이 약간 바뀐다는 뜻이죠. 우리의 경우 이 버튼은 마우스를 올리면 약간 더 밝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버튼이 클릭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모양을 바꾸려면 호버 하버 탭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일반 상태와는 별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한다면 호버 상태의 색상을 주황색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환 지속 시간, 즉 호버 상태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버 애니메이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버튼이 약간 커지게 할 수도 있겠죠. 꽤 괜찮네요. 이제 멋지고 시선을 끌며 기능적인 버튼을 만들었으니 이미지를 편집해 봅시다.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 이미지로 컨테이너 안에서 콘텐츠 뒤에 위치합니다. 여기 히어로 섹션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콘텐츠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려면 변경하고 싶은 플레이스 홀더 이미지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나 버튼과 마찬가지로 왼쪽의 이미지 편집 패널에는 콘텐츠, 스타일, 고급 탭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이미지 선택 섹션으로 가서 나타나는 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기존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이미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파일들입니다. 또는 스톡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스톡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삽입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가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스타일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에서 스타일 탭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정렬, 크기,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매개 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너비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너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비 옆에 데스크톱이라고 표시된 작은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바일로 변경하면 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을 볼 수 있고 모바일 디자인에 맞게 너비를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데스크톱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높이도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이상해지니까 키보드에서 커맨드 플러스 1을 몇 번 눌러서 이 변경을 취소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를 조정할 때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너비는 %로 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 경우에는 해당 섹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px는 픽셀을 의미하며 이건 좀 더 절대적인 값입니다. 또한 em, rem, vh 단위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좀 더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알아둘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단위들을 알면 워드프레스 디자인 실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콘텐츠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그런데 히로 섹션에 있는 이런 배경 이미지는 어떻게 업데이트 할까요? 먼저 컨테이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끔은 컨테이너를 그냥 클릭하면 선택되지만 이 특정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클릭이 잘 안 되거나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 패널에서 컨테이너 편집 탭에 6개 점을 클릭하면 컨테이너 편집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탭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스타일, 그리고 고급 탭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일 탭에서 배경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건데 이미 이 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 유형을 클래식, 그라데이션, 비디오, 슬라이드쇼 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은 배경에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이미지 선택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히어로 섹션에 실제 제 커피숍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어요. 그러니 파일 업로드 탭으로 가서 파일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우리 커피숍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왼쪽 첫 번째 위치에 선택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파일명이 제목과 대체 텍스트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SEO를 위해 이미지의 제목과 대체 텍스트 필드에 설명적인 내용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아름다운 커피숍으로 해봅시다.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가 어떤 이유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대체 텍스트 작성 시 몇 가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목적 설명 방법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링크는 대체 텍스트 결정 트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모든 이미지에 대해 이 트리를 사용하면 대체 텍스트 필요 여부와 적절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미지가 현재 맥락의 의미를 더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선의 답변은 네, 이것은 단순한 그래픽이나 사진입니다가 됩니다. 따라서 Alt 속성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탭을 닫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제 우리의 커피숍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히로 섹션에 로드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개별 요소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전문적인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다양한 컬럼 구조를 만드는 방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간격이 아마추어 웹사이트와 전문가 웹사이트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간격을 조절하고 맞춤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마진과 패딩은 모두 공간을 추가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벽에 걸린 그림에 비유해 보세요. 그 그림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패딩은 액자 안쪽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그림과 나무 액자 사이의 매트지나 테두리 영역을 의미합니다. 패딩은 콘텐츠를 안쪽으로 밀어주어 요소의 테두리 안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진은 액자 바깥쪽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액자와 벽 사이의 간격이거나 이 액자와 옆에 있는 다른 액자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전체 요소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어 다른 요소들과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패딩은 요소 내부, 즉 콘텐츠 주위의 공간에 영향을 주고 마진은 요소 외부, 즉 다른 요소들과의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패딩을 추가하면 상자의 내부가 더 넓어집니다. 마진을 추가하면
상자 전체가 이웃한 요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 실제로 마진과 패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히어로 섹션을 보면 헤더 텍스트, 서브 타이틀 텍스트, 그리고 버튼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헤더 텍스트와 서브 타이틀 텍스트 사이의 공간이 서브 타이틀과 버튼 사이의 공간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두 요소 사이에 조금 더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간격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하려면 먼저 업데이트하려는 요소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고급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진이나 패딩 값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해서 값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역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 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튼이 선택된 상태이니 버튼과 그 위의 요소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마진, 즉 요소 주위의 공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상단 마진을 조정하려면 상단 마진 필드로 이동하면 됩니다. 10픽셀을 추가해 봅시다. 이제 버튼 주위에 약간의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꽤 보기 좋아졌네요. 실제로 15픽셀까지 올려볼 수도 있겠네요. 페이지의 다른 곳을 클릭해서 다른 요소나 컨테이너를 선택하면 마진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두 요소 사이의 공간이 저 두 요소 사이보다 약간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의 마진을 20픽셀로 주면 더 균형 잡혀 보입니다.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소의 각 면을 둘러싼 공간이죠. 이제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는 더 많은 공간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아이콘을 클릭해서 값의 연결을 해제한 다음 오른쪽, 아래쪽, 왼쪽 값을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쪽에만 마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만약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이 히어로 섹션과 겹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왜 겹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특히 이 컨테이너 편집을 클릭하고 스타일과 고급 탭을 눌러봐도 이 이미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이 컨테이너 편집을 클릭한 다음 패딩을 50픽셀 정도로 조정해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작은 에스프레소 이미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저기 클릭해봐도 이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바로 이럴 때 구조 패널이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 커맨드 플러스 I를 눌러서 구조 패널을 열어봅시다. 이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배경 이미지입니다. 이제 어떤 컨테이너가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여기 이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히어로 섹션이고 몇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음 컨테이너가 바로 이 큰 섹션 전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탭을 확인해 보면 이 이미지가 정말 영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투명하고 오른쪽에는 이미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탭을 클릭해 보면 이 전체 컨테이너에 실제로 마이너스 115픽셀의 음수 마진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템플릿의 디자이너들이 한 작업이 정말 영리했다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음수 마진을 사용해서 이 컨테이너가 이전 컨테이너와 겹치도록 만들었지만 만약 우리가 이 겹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겹침을 없애고 싶다면 단순히 위쪽 마진을 0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이제 히어로 섹션이 깔끔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 보기 좋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15픽셀의 마진을 제거했기 때문에 페이지의 다른 모든 콘텐츠가 아래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About 텍스트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수정해 봅시다. 여기 위쪽에 250픽셀의 패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125픽셀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서 About 콘텐츠를 아래로 밀어내던 패딩, 즉 공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bout 콘텐츠가 이 컨테이너 안에서 좀 더 위쪽에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데모로 패딩을 완전히 0으로 줄이면 About 텍스트가 바로 위쪽에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추가하면 그 컨텐츠가 컨테이너 안쪽으로 밀려납니다. 오른쪽에도 패딩이 있어서 콘텐츠가 이미지가 있는 오른쪽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패딩을 0으로 줄이면
텍스트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간격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다중 열 레이아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이 섹션이 바로 다중 열 레이아웃의 좋은 예입니다. 구조 패널을 열어보면 우리가 작업하던 이 컨테이너 안에 두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맨 아래로 가서 직접 다중 열 레이아웃을 만들어 봅시다. 이 작업을 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플렉스박스나 그리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플렉스박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열 레이아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업해온 것과 같은 두 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간격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왼쪽에 작은 열, 오른쪽에 더 큰 열이 있는 두 열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또는 4열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지만 예시로 4열 레이아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커맨드 플러스 I를 눌러 구조 패널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이 마지막 컨테이너를 살펴보면 4개의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열은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을 동일한 간격과 크기로 배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크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를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매번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미리 디자인된 템플릿을 가져오거나 직접 만든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저장해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 사용할 섹션 템플릿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스타터 템플릿의 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상단을 보면 페이지 템플릿 탭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스 탭을 클릭하면 개별 섹션을 위한 수십 가지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All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템플릿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았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이 마음에 들면 상단의 Import Block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멋진 점은 Elementor가 이 새로운 블록에 자동으로 사이트의 스타일을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의 어떤 섹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아주 쉽게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5개 이미지로 구성된 갤러리를 템플릿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조 패널을 열고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싶은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지어주세요. 저는 5 이미지 갤러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새로운 템플릿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정한 이름인 5이미지 갤러리, 생성 날짜, 유형이 표시되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탭과 팝업을 닫아봅시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 섹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면 엘리멘터 라이브러리가 열리고 템플릿 탭에서 새로 만든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및 적용을 클릭해서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짜잔! 이제 이 페이지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템플릿을 다른 페이지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 2개가 필요하지 않으니 새로 만든 컨테이너는 삭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샘플 섹션도 마찬가지로 삭제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편집을 모두 마쳤다면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해서 저장 옵션을 열고 임시 저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두에게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 페이지의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페이지를 실제 사이트에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면 게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실제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각 페이지마다 개별적으로 요소를 스타일링하는 대신 전체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글로벌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이트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멋지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글로벌 스타일은 정말 강력한 기능인데
한 번만 글꼴과 색상을 설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은 전체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휴대폰과 태블릿에서도 완벽하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글로벌 파라미터를 설정하려면 워드프레스 커스터마이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워드프레스 미리 보기 페이지 상단 툴바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세요. 커스터마이저에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서 글로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이포그래피, 색상, 컨테이너, 버튼에 대한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변경하는 모든 내용은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페이지 H1은 꽤 괜찮게 보이지만 사이트 전체의 H2 헤더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한 다음 타이포그래피 창에서 다양한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꼴 패밀리를 변경하면 사이트 전체의 타이포그래피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화살표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본문 텍스트의 기본 글꼴, 예를 들어 이 섹션의 검은색 텍스트와 헤딩 글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쪽에 있는 더 큰 글꼴들입니다. 헤딩에는 yes/of 1을, 본문에는 months or 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딩의 경우 각 헤딩 레벨별로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 2, 3, 4, 5, 그리고 6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전체의 H, 이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다면 H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글꼴 패밀리와 글꼴 두께, 아래에 상속, inherity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은 글꼴이 아닙니다. 이 드롭다운을 클릭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이 모든 다른 글꼴들 위에 맨 위에 표시됩니다. 직접 글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는 기본 헤딩 글꼴 설정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ADR 같은 글꼴로 바꾸고 싶다고 해봅시다. 또한 H2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꼴 크기 변경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다시 상속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글꼴을 다시 상속으로 설정했는데도 이전에 사용하던 기본 글꼴로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흔히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럴 때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글꼴로 바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더 최근에 자동 저장본이 있다는 알림이 뜨지만 이건 우리가 원하던 결과였으니 닫아도 됩니다. 우리는 방금 타이포그래피만 업데이트했지만 웹사이트 전체의 색상, 컨테이너, 버튼 스타일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이 꽤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정을 데스크톱 뷰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웹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가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커스터마이저를 종료하세요. 그런 다음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해서 Elementor 페이지 에디터로 돌아가세요. 에디터로 다시 돌아오면 화면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용 아이콘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사이트의 뷰포트가 일반적인 모바일 크기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헤더 줄 바꿈이 여기서는 좀 어색하게 보이고 히어로 섹션의 하단 버튼 아래쪽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봅시다. 먼저 헤더 폰트를 클릭한 다음 스타일 탭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상단을 보면 정렬 옆에 휴대폰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어로 섹션의 모든 요소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헤더 텍스트만 왼쪽 정렬로 두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헤더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봅시다.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줄바꿈이 여전히 이상하네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봅시다. 그리고 크기 설정 옆에도 모바일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아이콘이 있는 설정을 볼 때마다 이는 해당 변경 사항이 모바일 뷰에만 적용되고 다른 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헤더 텍스트의 크기를 줄여서 줄바꿈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맞춰봅시다. 바로 이 정도로요. 그리고 다시 데스크톱 뷰로 전환해보면 이전 디자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모두 잘 보이네요. 태블릿 뷰에도 똑같이 적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히로 섹션 하단의 간격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컨테이너의 패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히어로
이미지가 누군가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화면 전체를 채우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흰색 About 섹션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하단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컨테이너를 클릭하고 고급 탭으로 이동한 다음 패딩에서 값을 연결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패딩에 약간의 공간을 추가할 거예요. 우선 100픽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히로 섹션의 하단이 내부적으로 바깥쪽으로 확장되었지만 화면 하단까지 닿기에는 공간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충분하지 않네요. 150까지 올리면 거의 다 왔고 16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됐네요. 이제 히로 섹션이 모바일에서 전체 프레임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스크톱으로 전환해보면 원래 디자인에는 여전히 영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블릿 뷰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변경을 모두 마치고 사이트를 실제로 반영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게시를 클릭해서 방문자들이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주 좋아요. 이제 웹사이트가 멋지게 보이고 모든 기기에서 잘 작동합니다. 이제 모든 페이지에 나타날 내비게이션과 브랜딩 요소, 즉 헤더, 부터, 메뉴를 설정해 봅시다. 헤더와 부터는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과 브랜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커스텀 해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웹사이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보죠. 새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새 페이지를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멘털 에디터를 사용하거나 다른 하나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멘터로 추가하려면 상단 중앙 페이지 드롭다운 클릭 후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새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페이지 이름을 지정하려면 왼쪽 상단의 페이지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페이지와 톱니바퀴 아이콘이 있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일반 설정과 제목 항목에서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페이지 이름을 Products로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저장해보죠. 우측 상단 드롭다운에서 임시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페이지 생성 및 관리의 또 다른 방법은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로 돌아가려면 왼쪽 상단의 엘리멘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워드프레스로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의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의 왼쪽에서 페이지 내비게이션 항목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기존의 모든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편집, 빠른 편집, 페이지 휴지통으로 이동 보기 또는 엘리멘터로 편집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들 중 일부는 엘리멘터로 편집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멘터로 편집이 가능한 페이지들은 엘리멘터로 생성된 것이며 엘리멘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들은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지금은 그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상단의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새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초안으로 저장하거나 이 화면에서 바로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멘터로 편집하고 싶다면 엘리멘터로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성한 페이지를 삭제하려면 해당 페이지 이름 아래에 있는 휴지통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이제 제품 페이지로 돌아가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 템플릿에 포함된 제품 페이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페이지는 우리가 방금 만든 것입니다. 엘리멘터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하면 바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컨테이너와 요소를 하나씩 추가하며 페이지를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고 S 아이콘을 클릭해 스타터 템플릿을 열어 전체 페이지 디자인을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블록 템플릿을 가져올 때도 봤지만 전체 페이지용 템플릿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디자인 스킴과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템플릿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스타일보다는 콘텐츠와 레이아웃입니다. 스타일은 사이트에 설정한 글로벌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템플릿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플래니더스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페이지의 경우 서비스 페이지 템플릿도 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템플릿을 열어서 살펴보고 스크롤해서 확인한 다음 마음에 들면 템플릿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새 페이지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페이지의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페이지 이름이 Products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템플릿에서 불러온 헤더 섹션이 있어서 페이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굳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을 하려면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먼저 페이지를 임시 저장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으로 가서 임시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로 이동해서 페이지 제목을 삭제해 봅시다. 왼쪽 상단에서 엘리멘털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워드프레스로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에서는 엘리멘털 요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소들은 엘리멘털 편집 환경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 블록 에디터의 요소들은 볼 수 있고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클릭한 다음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목이 숨겨집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엘리멘털로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엘리멘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이 페이지를 빠르게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미 모든 내용을 다뤘으니 이 과정을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상태고 제가 이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즈 해두었습니다. 몇 가지 상품도 추가했고 이미지와 텍스트도 넣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에 이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을 하려면 워드프레스 커스터마이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게시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커스터마이저로 빠르게 돌아가는 단축키는 상단 툴바에서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이트에서 페이지 미리 보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단 툴바에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탭도 닫아두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가 익숙하실 텐데 전역 설정을 업데이트할 때 이미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메뉴를 업데이트 해봅시다. 왼쪽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항목 추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 페이지를 플러스 버튼을 눌러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 옆이 X를 클릭하면 제품 페이지가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는 왼쪽에서 페이지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간단히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페이지 옆에 드롭다운을 클릭한 후 제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변경이 끝나면 상단의 게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메뉴가 위치한 섹션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헤더 중앙에는 로고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버튼이 표시된 것을 이전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의 호버 상태에서 글자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온라인 주문 버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헤더 섹션을 우리 사이트에 잘 어울리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헤더를 편집해 봅시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에서 헤더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헤더를 편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기본 메뉴가 있고 가운데에는 사이트 제목과 로고, 오른쪽에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헤더의 배치를 바꿔봅시다. 메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를 클릭해서 버튼을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메뉴를 헤더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사이트 제목과 로고를 왼쪽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트의 로고를 업데이트 해봅시다. 이렇게 하려면 사이트 제목 및 로고를 클릭한 다음 로고 변경을 클릭하세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서 로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제목과 대체 텍스트가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 후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자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잘라두었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로고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왼쪽을 확인해 보세요. 레티나 기기용 다른 로고 사용이라는 작은 토글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을 끄면 로고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기기 화면 종류에 따라 다른 로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로고가 헤더에서 너무 커 보이니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로고의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디자인에 맞는 적당한 크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기 좋네요. 사이트 제목의 표시 여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제목은 커피하우스인데 이걸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로고가 없다면 사이트 제목이 헤더에 나타나도록 이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톱, 태블릿, 그리고 또는 모바일에서요. 지금은 흰색 텍스트라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로고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헤더는 멋지게 완성됐는데 푸터는 어떨까요? 푸터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푸터는 이렇게 보입니다. 푸터를 편집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다시 커스터마이저 메뉴로 돌아가서 푸터를 선택하세요. 여기서도 푸터를 편집할 수 있는 비슷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이제 이 로고 이미지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알겠어요를 누른 다음 이미지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고로 바꿔줄게요. 사용하는 템플릿에 따라 푸터의 로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푸터의 로고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재량에 달려있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디자인이니까요. 헤더를 편집할 때처럼 위젯을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래쪽 인터페이스에서 항목을 클릭해서 무엇이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소셜 링크를 실제 소셜 프로필로 연결하고 연락처 정보도 실제 비즈니스 연락처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물론 강아지와 함께라면 게시를 클릭해서 사이트를 업데이트하세요. 이제 헤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 헤더에 흰색 배경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 흰색 배경이 없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고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헤더가 있지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흰색 배경이 없습니다. 그럼 제품 페이지도 홈페이지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커스터마이저를 종료하세요. 그리고 헤더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페이지에서 엘리멘트로 편집을 클릭하세요. 엘리멘털가 로드되면 왼쪽 상단에서 페이지 설정을 열고 일반 설정 탭의 맨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에스트라 설정을 클릭해서 확장하세요. 그 아래로 스크롤하면 고급 설정이라는 섹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투명 헤더 섹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투명 헤더를 활성화하려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페이지를 게시하기 전까지는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초록색 버튼인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게시를 클릭합시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다시 로드되면 헤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제 생각엔 이 정도면 꽤 투명한 것 같은데 사실 최종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실제 페이지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가 흰색 배경 없이 히로 섹션에 나타나서 깔끔하고 투명한 헤더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웹사이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런칭하기 전에 캐싱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사이트의 로딩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이 작업을 하려면 왼쪽 상단의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 왼쪽 메뉴에서 플러그인 항목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사이트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새로운 플러그인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비활성화했던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 기억나시나요? 이제 그냥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라이트스피드 캐시는 페이지를 캐싱해서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이건 사용자 경험과 SEO 모두에 중요합니다. 그냥 활성화만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자, 패널 1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캐싱입니다. 라이트스피드를 웹사이트의 빠른 스냅샷을 찍어서 방문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고 서버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패널 2를 보세요. 실제 사이트를 수정해도 캐시는 여전히 예전 스냅샷을 유지합니다. 방문자도
여러분도 변경사항을 볼 수 없어서 편집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패널썸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캐시를 비활성화하세요. 그러면 실제 내용을 작업하면서 변경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캐시를 다시 활성화해서 방문자들을 위한 새롭고 빠른 스냅샷을 생성하세요.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해낸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호스팅을 설정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했으며 전문적인 템플릿을 선택하고 엘레멘터를 사용해 모든 요소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을 배웠고 레이아웃을 만들고 모바일 최적화도 했으며 내비게이션과 브랜딩도 설정했습니다. 아직 호스팅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설명란에 있는 제 링크를 사용해서 추가 10% 할인도 꼭 받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